안녕하세요. 근해 NCS의 근해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2021년도 민경채 자료에서 6번부터 10번까지 총 5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6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표랑 보고서는 A씨 청년 희망직업 취업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고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이용한 자료를 모두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푸는 방법은 보고서를 읽으면서 해당되는 내용이 표에 있으면은 패스하면 되고요. 없으면 뭐다? 보기에 찾으러 들어가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되는데요. 그럼 보고서 읽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취업 청년 2988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3%가 희망직업에 취업했다라고 응답했다. 2988명 있고 희망직업 취업률이 52.3 맞죠? 전공별로 보면은 의학, 인문, 이공별로 희망직업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자, 의학, 인문, 이공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거 맞죠? 그럼 첫 번째 문단은 자, 표에서 모든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없죠. 다음 문단에서 우리가 또 추가로 필요한 자료 있는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희망 직업을 선택한 동기, 일단 표에 없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보기에서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공과 의학은 전공 분야라고 응답한 비율이 50.3과 49.9였다. 여기까지 읽고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자, 쉽게 찾는 방법은 이 숫자들 찾으면 되는데요. 자, 기억에는 일단은 퍼센트가 없죠. 니은은 퍼센트가 있는데 50.3이나 49.9가 없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50.3 있고 20, 49.9 의학 있죠. 그러면은 맞는 거고 인문은 33.3이었다. 자, 인문은 33.3이니까 디귿은 추가로 이용한 자료가 맞구나라고 해가지고 디귿 없는 거 2번, 4번 속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쭉 가보면은 전공 계열별 희망 직업의 선호도 분포 주목하시고요. 인문은 경영, 이공은 연구직, 의학은 보건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그럼 우리 선호도 분포 한번 보면요. 자, 선호도 분포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인문은 경영, 이공은 연구직, 의학은 보건. 그럼 니은도 추가로 사용한 자료가 맞네 해서 1번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리을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한 문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같이 보면 될 거고요. 만약에 문단 수가 많다라고 하면은 리을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리을의 내용을 찾는 식으로 역으로 가도 좋습니다. 어차피 한 문단 남았을까 보면은 자, 직장 만족도를 살펴보면 차이가 가장 큰 계열이 이공계열로 0.41점이었다라고 언급이 돼 있죠. 희망직업 취업과 희망직업 외에 취업한 청년의 직장 만족도입니다. 그럼 직장 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 직장 만족도 있어요. 이까지만 보고 리을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가 낸 함정에 그대로 걸리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 내용 중에서는 이공계열이 없습니다. 그럼 이공계열이 0.41점 차이 나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사용하지 않은 자료로 보셔야 돼요. 비록 주제가 비슷하더라도 안에 내용이 다르면은 사용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답은 3번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크게 어렵지 않죠. 대신에 약간 꼬을 수 있는 함정을 주의하고 또 쉽게 찾는 방법은 숫자 있는지 찾으러 가는 방법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 7번입니다. A 프로세스 성능평가 8프로그램 수행 결과고 옳은 것은 묻고 있네요. 8개 프로그램 단위 10억 개 초 항목은 5개가 있고 프로그램은 안 봐도 8개겠죠. CPI라는 거는 명령어 수에서 클럭 사이클 수다. 성능 지표는 수행 시간분의 기준 시간이다. 뭐 정확하게 뭔 소린지는 몰라도 그냥 그게 있구나. 왜냐면 그냥 각 주에서 주어진 시기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가면서 문제 쭉 풀어볼게요. 자, 명령어 수가 많은 프로그램이면은 수행 시간이 기냐라고 물었어요. 명령어 수행 시간 있는데 명령어가 가장 많은 것은 영상 압축이죠. 759시간. 그 다음에 유전체 분석인데 628시간. 요까지는 맞아요. 근데 숫자 정렬이 2390인데 669시간으로 유전체 분석보다 더 수행 시간이 길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요건 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 CPI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기준 시간이 가장 기냐라고 물었어요. CPI 여기 있는데 0.7 있고 0.44가 제일 낮죠. 기준 시간 같은 경우에는 2720인데 바로 밑에 있는 0.5가 더 높기 때문에 2번도 틀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수행시간은 인공지능 바둑이 내비게이션보다 짧냐라고 물었어요. 수행시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바둑이 비어져 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딱 500입니다. 그러면은 수행시간 인공지능 바둑 거 구해야 되는데 수행시간 여기 있죠. 그러면은 성능분의 기준이구나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가장 기초적으로 계산한 방법은 요거 구해가지고 500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레벨의 계산법이 아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준이 500이잖아요. 500 넣어봐요. 그리고 500과 즉 수행시간과 성능지표를 곱했을 때 기준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500 곱하기 18.7 하면은 1490 안 나오죠. 500보다 더 큰 숫자에다가 18.7을 곱해야 됩니다. 즉 뭐다?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수행시간은 인공지능 바둑이 더 길구나라는 거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4번과 5번 두 개 남았죠. 그럼 둘 중에 쉬운 걸 풀고 답을 구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그럼 4번이 쉬울지 5번이 쉬울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풀게요. 자, 기준 시간이 짧은 프로그램일수록 클럭 사이클 수가 적다. 자, 클럭 사이클은 표에는 없어요. 대신에 여기 각주에 있죠. 즉 명령어 곱하기 CPI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연산이 한 번 더 들어가죠. 근데 5번 같은 경우에 성능지표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내비게이션이다. 성능지표, 내비게이션 빈칸만 구하면은 빠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4번보다는 5번을 실전에서 푸는 게 저는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5번을 먼저 풀겠습니다. 4번도 풀어드릴 거예요. 자, 성능지표는 수행시간분의 기준시간이죠. 500분의 7020이고 요거를 바로 딱 구할 수 있으면은 연산이 빠르신 분이 되겠죠. 대충 뭐 14보다 조금 크다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작은 게 14.4죠. 근데 일단 요건 14.4보다는 작다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500 곱하기 14.4 하면 얼마예요? 7200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4번도 한번 보면은 기준 시간이 짧은 프로그램일수록 클럭 사이클 수가 적다고 했는데 일단 클럭 사이클 수는 요거 두 개 곱한 거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 시간이 짧은 거부터 한번 보면요. 자, 7020이 제일 짧죠. 근데 두 개 곱하면은 125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짧은 거는 뭐다? 자, 9120이죠.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1000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클럭 사이클 수가 적다는 언급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국의 AJ 지역별 산불 피해 현황이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자, 발생 건수 있고요.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발생 건수 및 피해 제적이 이렇게 있죠. 제적은 임목의 제적,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크다 작다 정도만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발생 건당 피해 면적은 이렇게 있습니다. 뭐 각주에 다 면적을 의미한다라는 거 있고요. 자, 요거는 쉽게 말해서 그래프에 선을 잘 그을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정말 거저로 먹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풀면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산불 발생 건당 피해 면적은 제2지역이 가장 크냐라고 했어요. 발생 건과 피해 면적이 같이 나와 있는 그림은 여기 3번이죠. 3번이고 발생 건당 피해 면적이 가장 크다, 가장 작다는 기울기로 구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원점에서 기울기를 그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발생 건당 피해 면적의 기울기가 됩니다. x분의 y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제일 큰 건데 요거가 누구냐 하면은 쭉 내려와 가지고 산불 발생 건수가 200건보다 작은 놈이 저 동그라미가 되겠다 했을 때 J 165건.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4번 5번 소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산불 발생 건당 피해 제적은 B가 가장 크고 E가 가장 작다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기억 푼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요. 피해 제적이 있는 그림은 2번이고요. B 지역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가장 큰 건 얘죠. 그리고 똑같이 200건보다 작은 J가 가장 큰 거 해가지고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산불 발생 건당 피해액은 D가 가장 크고 B가 가장 작다라고 했어요. 피해액 있는 건 그림 1번이죠. 자, 원점에서 가장 기울기가 급한 녀석은 얘예요. 그럼 얘는 누구다? 300보다 좀 작은 애. 그쵸? 그러면은 D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액이 작은 것은 또 원점에서 쭉 껐을 때 가장 완만한 이 친구 600보다 작은 친구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구나 해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산불 피해 면적은 H지역이 가장 크고 E지역이 가장 작다라고 했는데 피해 면적은 요거 높은 거 보면 되는 거예요. 가장 맞은 거는 아까 우리가 기억에서 풀었던 J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500보다 조금 작은 거 뭐예요? G지역이 가장 작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이 원점에서부터 기울기를 가져간다는 개념만 알면 정말 빠르고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각국 A 지역의 월별 최대 순간 풍속, 타워 크레인 작업 유형별 작업 제한 기준 순간 풍속, 가다를 큰 것부터, 자, 큰 것부터 주의하세요. 실컷 문제 다 구해놓고 작은 것부터 나열하면은 문제 틀립니다. 주의하시면서 표 한번 볼게요. A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커 쭉 월 있고요. 자, 빈칸, 가나 다 3개만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제한 기준인데, 자, 작업 제한 기준 풍속은 설치는 15, 운전은 20. 자, 작업 제한 기준 이상인 경우 작업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즉 뭐다? 13일 때는 다 할 수 있고요. 17일 때는 설치 불가하고 21일 때는 운전도 불가하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자, 정보. B 지역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조치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월은 3개이다. 자, 15보다 작은 경우가 3개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작죠? 작죠? 쭉 큰데 가가 15보다 작다는 거. 이 정보는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C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은 A보다 높고 D보다 낮다라고 하고 있어요. A보다 높고 D보다 낮다. 그러면은 C의 매월이니까 9월도 해당이 되겠죠. A보다 높고 D보다 낮다니까, 자, 나는 21.5보다는 크고 32.7보다는 작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E는 설치 작업 제한 조치는 매월 시행되었다. 즉 뭐다? 매월 15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고, 운전은 2개월을 제외한 모든 월에 시행되었다. 자, 2개월은 20보다는 작았구나 하면 되는데, 자, 20보다 작았던 월이 하나밖에 안 나타나 있죠. 즉 뭐다? 다는 20보다는 작다. 근데 15보다는 크다. 왜냐면은 작업 제한 조치는 매월 시행되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큰 거부터 하면은 1등, 2등, 3등이죠. 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으로 가져가시고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10번입니다. 5개국의 발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이고 옳지 않은 것은 구하라고 있어요. 단위 있고 퍼센트. 원자력, 화력, 수력, 신재생 있고 전체 있습니다.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까지 5개국이고 연도는 10년과 15년 동일하네요. 뭐 빈칸들 조금씩 보이긴 하죠. 그리고 발전원은 4개로만 구성된다. 전체에서 다른 발전원은 없다라는 거 언급을 한번 해준 거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15년 프랑스 전체 중 원자력은 75% 이하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푸는 방법이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437.4에다가 568.5를 직접적으로 계산해서 얼마다 요거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근데 이것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레벨의 계산이 아니겠죠. 두 번째는 568.5 곱하기 75%를 한 다음에 437.4와 비교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그나마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계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빠르게 계산하는 법을 보면은 이거를 400과 160과 8.5로 나눠준 다음에 300, 120, 6 정도, 요 정도 해가지고 다 합치면 얼마예요? 426이기 때문에 75%보다 크구나 해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비교입니다. 자, 2010년을 보면요. 428.5와 569.1이죠. 근데 이게 몇 프로예요? 75.3%예요. 근데 바뀐 게 뭐예요? 437.4와 568.5잖아요. 즉 이렇게 분수가 구성이 되는데 얘는 줄었고 얘는 늘었죠. 그럼 75.3보다 당연히 커졌지 라고 딱 판단만, 비교만 하시면은 바로 1번이 틀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3번의 풀이가 될 정도로 조금 더 빠른 사고력, 그리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눈까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번부터 쭉쭉 풀면서 나머지 더 풀어볼게요. 영국의 전체 중에 신재생은 10년 대비 15년에 15%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보면은 여기 빈칸이 하나 있죠. 이 빈칸이 21.2보다 큰지 요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340을 절반해주면은 170이고 170을 절반해주면 85죠. 그러면은 이 80.9라는 숫자는 뭐 한 24%에 가까운 숫자다라고 또 어렵지 않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2번은 맞고요. 자, 10년 석탄 발전량은 미국이 일본의 6배 이상이다. 석탄인데 10년도 거 여기 있고요. 일본은 여기 있습니다. 310의 6배는 당연히 1994보다 작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10년 대비 15년 전체 증가는 독일뿐이다. 독일은 증가했어요. 근데 감소 맞구나.
자, 10년 대비 15년 신재생의 발전량과 비중은 모두 증가하였느냐? 신재생, 발전량 비중 증가, 발전량 비중이 빈칸이지만 당연히 증가했겠죠. 왜냐하면 전체는 조금 감소했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은 훨씬 많이 늘었으니까요. 여기도 둘 다 증가되겠고요. 여기도 둘 다 증가. 아까 우리가 2번 풀면서 풀었죠. 여기도 증가했다 해서 5번도 맞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6번부터 10번까지도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번부터 25번까지 총 15문제는 7급 피셋 자료 해석이랑 문제가 똑같아요. 민경채 11번부터 25번이 7급 피셋의 1번부터 15번이기 때문에 그쪽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푸시면서 질문이나 피드백,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